오늘은 인문계열 2022학년도 작년이죠. 정시 입결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서울대부터 한번 알아보죠. 일단 서울대는 작년에 가장 이제 환산 점수로 높은 커트라인이 형성됐던 모집 단위가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컷이 높게 잡힌 이유가 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교차 지원 때문일 거예요, 그죠? 서울대 자전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없습니다.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과학 2 과목을 선택을 안 하면 서울대를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자유전공학부만 유일하게 원 과목 2개를 선택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였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을 거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 경합을 하려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만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작년에 이제 환산 점수로 415.8점, 인문계열에서 거의 독보적인 이제 커트라인을 형성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원점수로 보면은 국어가 94점, 이 2개가 틀렸죠, 그죠? 수학은 93점, 여기도 2개가 틀렸습니다. 영어 1등급에 생활과 윤리 50점, 그리고 사회문화가 47점. 그럼 총 합쳐서 5개 이내로 틀렸어야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뭐 선택 과목에 따라서 또 이제 어느 과목에서 이제 오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린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5개 정도 수준에서 컷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았죠, 그죠? 말하자면 이과에서는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서울 메이저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유전공학부가 가장 이제 높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높았던 모집 단위가, 판단 점수로 보면은 이제 한 5점 정도가 낮았어요. 자유전공학부보다는 409.4점이 컷이었고, 제가 이제 표본으로 보여드릴 점수는 410.6점인데, 이 점수는 이제 국어 점수하고 사회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국어가 94점 똑같죠, 그죠? 앞에랑 2개 틀렸고, 이게 사회도 47, 47이니까 하나 더 틀렸어요.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50, 47이었는데 생활과 윤리에서 한 문제를 더 틀렸습니다. 1점을. 근데 수학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났어요. 아까 그 학생보다 수학을 한 문제 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90점. 수학 3개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어, 수학 합쳐서 2개, 3개, 5개, 사회에서 2문제.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틀린 수준이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이 이 정도 이제 탐구하고 수학, 국어에서 오답 개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이저 의대를 지원할 수 있었던, 합격할 수도 있었던 성적이었죠. 자연계열이랑 다르게 인문계열은 이제 의치 한약수가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공계열에 비해서는 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부랑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이 두 모집 단위는 경영대학이랑 비슷했습니다. 경영대가 409.4점이라 그랬죠, 그죠? 컷이 환산 점수로. 경제학과는 409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라서 최종 환산 점수가 달라진 거지, 오답 개수는 동일했다. 7개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정치외교학과는 407.7이었어요. 요것도 이제 점수차로 보면 불과 한 1.3에서 1.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죠? 이게 한 문제 차이도 안 난 거예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대, 경제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부, 요 세 학과는 이제 모집 단위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컷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정보학과가 생각보다 수시에서는 언론정보학과가 굉장히 이제 컷이 높죠. 인기 모집 단위인데, 아마 이제 인원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시든 수시든 간에 지원했을 때 생각보다는 경합이 치열해서 잘 못 붙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점수를 아주 높게 받은 학생들은 좀 많이 뽑는 모집 단위로 가고 싶어 하죠. 경영이나 경제나 정외나 자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언론정보학은 대체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부담스럽고,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뭐 굳이 그렇게 인원수 적은 모집 단위에 지원해서 모험수를 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집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집 단위가 서울대 2군데가 있죠. 언론정보학과랑 심리학과.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원 컷이 좀 떨어졌어요. 고득점자들이 이제 지원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언론정보학과의 컷은 403.6이었는데, 아까 이제 409점 선이었잖아요, 그죠? 경영대가. 그러니까 그 경영대 가는 학생들보다 한 2문제가 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에서 하나 더 틀리고, 사회문화에서 하나가 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91점, 3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수학에서 90점, 여기도 3문제를 틀렸죠. 생활과 윤리에서 1문제, 사회문화에서 2문제, 47점, 46점. 총 합쳐서 그때 9개 틀린 학생까지 이제 언론정보학과에 갔습니다. 영어는 물론 1등급이에요. 서울대 치고는 좀 많이 틀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컷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낮은 모집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였습니다. 사회학과는 국어가 88점, 4개를 틀렸죠. 수학은 88점, 수학도 3개를 틀렸어요. 수학은 2등급이죠, 심지어.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를 다 맞췄어요.
50점, 사회문화에서 46점, 두 문제를 틀렸어요. 총 합쳐서 이 학생도 9개를 틀렸는데 국어하고 수학에서 성적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언론정보학에 비해서는 좀 환산 점수로는 좀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01점이었어요. 아까 언론정보학과는 404점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3점 차이니까 한 문제 정도 더 틀려서 합격한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과 윤리를 50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 배점이 좀 낮은 거를 하나 더 틀리고 덜 틀리고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틀린 개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한 9개, 10개 선에서 이제 컷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인문계열은 한 9개, 10개 정도 선까지 합격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종 추합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인문계열은, 서울대 인문계열은 추합이 거의 안 돕니다. 돌아도 거의 뭐 소수로 돌기 때문에 그냥 최초합이 최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안전하게 추합이 되려면 하나를 더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서울대학교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냥 요 개수대로 그냥 딱 맞으면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개? 9개에서 10개 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세대학교는 서울대보다는 2개 정도씩 더 틀려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국어 87점, 5개 틀렸죠. 수학에서 87점, 4개 틀렸습니다. 수학 2등급이죠. 영어가 1등급이고 생활과 윤리 다 맞았어요. 50점. 사회문화에서 46점, 2개를 틀렸습니다. 11개를 틀렸죠. 그죠? 당장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만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굉장히 컷이 낮게 형성됐던 그 사회학과에 비해서도 더 컷이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열은 거의 이제 대학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그 컷이 낮게 형성됐던 모집 단위가 불어불문학이었는데요. 이 불어불문학이 작년에 환산 점수로 706.52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84점, 6개 틀렸죠. 수학이 82점, 5개 틀렸고, 생활과 윤리가 45점, 이 두 문제를 틀렸죠. 그리고 사회문화에서 또 43점, 3문제를 틀렸습니다. 심지어 이 모집 단위는 영어가 2등급이었어요. 전체 틀린 개수가 15개죠. 거기다가 영어 1개까지 생각을 하면은 수학 한 문제를 더 틀리는 거랑 같은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에서 16개 정도 틀린 학생까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하게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로 넘어가 볼까요? 고대는 일단 가장 높게 컷이 형성됐던 학과가 고대 경제학과였습니다. 경영학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구나무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위학과로 빠지고, 상위대학으로 빠지고, 남은 학생들이 좀 이제 컷이 낮게 이제 잡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대 경영이 좀 그런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경제학과는 672.99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점수가 이제 합격한 학생이 국어가 87점, 5개 틀렸죠. 수학이 84점, 4개 틀렸습니다. 그죠? 9개, 생활과 윤리가 하나, 10개, 사회문화가 하나, 11개. 이 학생도 영어 1등급이거든요. 연대 경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겠죠. 그죠? 선호도에 따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고대하고 연대는요,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 컷의 점수 격차가 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이런 얘기를 하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요, 영어 절대평가의 점수로 이제 들어있던 25%죠. 예전에는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에 탐구 25%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았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돌아서면서 영어에 배당되던 요 25%가 찢어서 이제 어느 영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수능 점수 반영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연대는 거기에 영어 자체의 힘을 많이 그대로 실어 놓은 상황이고요. 고대는 요거를 이제 다른 영역으로 좀 퍼뜨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는 물론 이제 영어를 1등급을 못 받게 되면은 연대 합격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도 연대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연대에서 복잡복잡 경합하고 있는 그 경합 라인 안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고 하는 그 경합 라인 안에서 영어를 2등급 받아버리게 되면은 연대는 이제 가기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영역을 가지고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면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대는 그거랑 좀 사정이 다르죠. 고대는 영어를 2등급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점수 반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이제 뭐 11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수 반영 구조가 다를 뿐이지 연대하고 크게 이제 다른 이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연대 경영학이 좀 컷이 좀 낮게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요 커트라인이 664.9점이었습니다. 665죠, 그죠? 아까
경제학이 673점가량 됐잖아요. 672.99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9점이 난 겁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세 문제를 더 틀려도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합격 가능성이 국어가 86점, 5개 틀렸죠? 수학이 83점, 여기 5개 틀렸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46, 사회문화가 45. 각각 2개씩 틀렸죠? 영어가 1등급이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14개를 틀렸죠. 아까 11개였는데 경영학은 14개를 틀리고도 합격을 했어요. 고대 경영이 조금 이제 타락이 있었고, 고대 경영을 지원했던 학생이 서울대로 빠졌든지 상당히 이제 좀 다른 점수 구조를 보이고 있는, 교차 지원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교차 지원을 했는데 뭐 약대로 빠져버렸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이제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고대에 많이 지원을 못했다. 그래서 고대가 이제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컷이 좀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영학이. 고대에서 가장 이제 점수가 낮은 축에 속했던 이제 학과가 한국사학과였어요. 여기는 이제 점수로 보면은 국어가 84점, 6개 틀렸죠. 수학이 83점, 5개 틀렸고, 생활교육리가 마이너스 하나, 47점, 사회문화가 46점, 틀린 개수가 14개 수준이었죠. 그죠? 고대하고 연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고대 연대를 가기 위한 오답 개수는 14개, 15개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한국사학과를 좀 첨언을 하자면은, 한국사학과는 결정적으로 영어가 1등급이 아니라 영어 2등급인 학생이 갔어요. 연고대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14개 혹은 15개 정도 수준까지 틀려도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강대학교를 살펴볼 텐데요. 원래 자연계열이면 성균관대나 한양대부터 봤을 텐데,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서강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서강대학교는 뚜렷한 점수 반영 특징이 있는 대학이죠. 여기는 국영수를 잘 보고 탐구를 못 봤다라고 하면은 서강대를 지원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이제 경영학부터 보면은 등급으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1등급, 생활과 윤리가 4등급, 사회문화가 4등급. 4등급짜리가 2개가 떴는데도 서강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서강대 환산 점수로는 502.85점이었고요. 국어가 84점. 6개 틀렸죠. 수학이 94점, 2개 틀렸고, 영어 1등급에 생활과 윤리가 39점, 4개를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가 35점, 여기 5개를 틀렸어요. 총 합쳐서 틀린 개수가 17개를 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탐구 점수가 대단히 안 좋은 학생이다라고 하면 서강대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서강대학교 이제 지식융합 미디어학이 요거보다 더 낮은 점수로 합격을 했는데요. 국어가 84점, 6개 틀렸죠. 수학이 91점, 3개를 틀렸습니다. 영어가 1등급,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35점, 사회문화가 40점.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에서 5개, 사회문화에서 4개를 틀렸죠. 이 학생이 18개를 틀리고도 합격을 한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정확한 오답 개수로 몇 개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산정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탐구에서 오답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이제 국영수 성적은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수준에 있다면 서강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로 넘어가 볼게요. 성균관대는 작년에 컷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가 글로벌 리더학이었습니다. 여기가 771.10점이었는데 국어가 84점, 6개 틀렸죠. 수학이 83점, 5개 틀렸고, 영어가 2등급에 생활과 윤리를 다 맞았어요. 그리고 사회문화에서 47점, 하나를 틀렸습니다. 총 오답 개수가 12개였죠. 그죠? 영어까지 합치면 한 13개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균관대에서 가장 이제 높은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높은 컷이 한 12개, 요 정도 선이었다고 본다면은 성균관대도 한 15개까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를 살펴보면은 의상학과였는데요. 여기가 83점, 6개 틀렸죠, 국어가. 수학이 79점, 70점대, 6개 틀렸습니다. 이것도 그죠? 12개 합쳐서. 영어가 2등급이니까 여기서 하나 정도 더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등급이라고 환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12개, 13개 꼴이 되겠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47점 하나, 사회문화가 46점 2개, 이 3개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5개, 16개 정도 틀려도 가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고대, 연대하고 낮은 과 수준은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오답 개수가. 맞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연대, 고대, 성대 합격선이 다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양대는 어떨까요? 성균관대가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양대가 그러면 선호도가 성대보다 낮기 때문에 컷이 낮게 형성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양대학교하고 성대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성대는 이제 인기 모집 단위들이 덩어리로 뽑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양대에 비해서는 컷이 좀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학교별로 쪼각쪼각 쪼개서 적은 숫자로 인원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컷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작년 행정학과가 국어 85점, 수학 89점, 생활과 윤리 42점, 사회문화 41점. 그러니까 이 점수면은 성균관대도 같다고 해요. 영어 1등급이니까요. 갈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백호에 있겠죠. 난 그 떨어져도 여기 쓰겠다, 지원하겠다. 왜냐면 추합이 어디까지 돌지를 모르니까요. 그걸 이제 감수하고 지원한 학생들은 성균관대 글로벌 쪽을 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양대 행정학과를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살펴보면은 국어가 87점 5개를 틀렸어요. 그리고 수학이 87점 4개를 틀렸고, 영어가 2등급에 생활과 윤리가 38점 4개를 틀렸고, 사회문화가 43점 3개를 틀렸습니다. 총 합쳐서 16개를 틀렸죠. 영어까지 합치면 16, 7개 정도 틀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요거 보면은 한양대학교가 성대보다는 조금 컷이 낮게 형성되는 모집 단위는 조금 더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낮은 모집 단위가 아까 이제 고대처럼 한양대학교도 역시나 경영학에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죠, 그죠? 요것도 아마 그 자연계열 교차 지원의 영향이 좀 꽤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대를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서성, 한, 중 여기까지는요 컷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중앙대학교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중대식 환산 점수로 경영학과가 757.67점이었는데요. 국어가 84, 6개 틀렸죠? 수학이 83, 5개 틀렸죠? 영어 2등급에 생윤이 45, 2문제 틀렸고, 사문이 45, 2문제 틀렸습니다. 전체적인 오답 개수가 15개. 한양대 아까 제일 높았던 행정학과랑 크게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점수면 성균관대도 갈 수가 있었겠죠. 당연히 갔겠죠, 그죠? 다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대가 이제 컷이 많이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대 경영은 그래서 굉장히 도깨비 같은 학과예요. 다군에서 천정부지로 이제 컷이 높게 형성될 때도 있고요. 또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은 간학원으로 컷이 펑크가 날 정도로 낮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중대 경영은 컷이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긴 했지만 많이 높지는 않았고요. 예년에 컷 수준을 그대로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미디어학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여기는 국어가 79점 7개 틀렸습니다. 수학이 82점 5개, 영어가 3등급, 생윤이 46, 이 2개 틀렸고, 사문이 45, 2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오답 개수가 16개인데 영어 3등급까지 합치면 한 18개 정도 수준의 영어 1등급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대는 서성한보다는 하나, 2개 정도는 더 틀려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살펴보게 될 텐데, 서성 한 중까지는 이렇게 한두 개 차이로 주르륵 줄을 쓰는데, 경희대학교는 거기서 통하고 좀 도약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희대를 갈 수 있는 점수인데 가고도 남음이 있는 점수라 하더라도 중대를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에서 경희대로 넘어갈 때 점수의 갭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였는데요. 여기는 국어가 84점 6개 틀렸고, 수학이 83점 5개 틀리고, 영어가 2등급에 생윤이 46, 사문이 45, 총 합쳐서 15개를 틀렸죠, 그죠? 경희대에서 가장 높은 모집 단위 중에 하나였죠. 영어가 2등급이니까 한 16개까지 틀리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 허스피탈리티 경영인데, 여기는 국어가 79점 7개 틀렸죠. 그리고 수학이 5개 82점 12개 틀렸고요. 영어가 2등급에 생윤, 사문이 각각 2개씩 틀렸습니다. 46, 45. 그러니까 여기 16개를 틀렸고, 영어까지 합치면 한 17, 8개 정도 틀리는 효과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뭐 중대나 경희대나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학과들은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내인지과학 인문계열 쪽을 살펴본다면은 이대도 뭐 컷은 비슷합니다, 경희대학교랑. 국어가 83, 6개 틀렸죠? 수학이 80, 4점짜리를 틀렸다라고 하면 5개를 틀렸죠? 11개. 생활과 윤리에서 2문제, 사회문화에서 2문제, 46, 4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5개 정도 선에서 컷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인데요. 여기도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79, 80으로 똑같습니다. 12개 틀렸죠, 그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서 44, 2문제를 틀렸습니다. 그죠? 사회문화에서 45, 2문제를 틀렸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6개 틀렸죠. 영어 2등급에. 그러니까 여기 원점수가 배점이 높은 점수를 좀 더 많이 틀렸죠. 앞에 이제 뇌인지과학 전공보다는요. 이대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는 이제 한 16개 정도 수준, 17개 정도까지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이대 국어교육과가 좀 컷이 낮았습니다. 국어가 76점, 8개를 틀렸죠. 수학이 76점, 6개를 틀렸죠. 그러니까 총 틀린 개수가 여기서 13개. 생활과 윤리가 44니까 2문제를 틀렸죠, 그죠? 15개. 사회문화가 45점 2문제를 틀렸으니까 17개. 영어가 2등급이니까 1등급 기준으로 하면 하나를 더 틀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1등급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17, 8개 정도 수준까지 틀려도
이대는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는 한 15개 안쪽으로 틀려라. 진짜 낮은 모집단위까지 감소한다면은 16, 7개 정도까지 틀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무난하게 통상적인 무난한 중위권 모집단위에 가고 싶다면은 서성한에서는 15개 안쪽으로 틀려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희대학교 이화여대는 무난한 모집단위로 간다면은 역시나 15개 안쪽으로 틀려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비인기 모집단위 간다면은 한 18개,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 성적이 좋았다 이런 경우에는 19개, 20개 안쪽으로 틀려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적인 라인이 그려지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내 수능 점수를 가지고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정시에서 내가 지금 논술을 보러 가는 학교에 가는 것이 정시로도 뭐 충분히 대학에 학과를 갈 수 있다면은 굳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본다면은 요런 정도의 이제 점수 라인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인문계열에서 주요 대학 서연고, 서성한, 중경희 9개 대학을 봤잖아요. 그죠? 요 9개 대학에 대한 논술 혹은 면접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